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CBDC, 디지털 달러 이런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근데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런 새로운 디지털 화폐들이 나오면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길,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움직이게 될까 하는 점이에요. 네, 그 길, 인프라가 정말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도로가 없으면 못 달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총 7편에 걸쳐서 XRP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라는 주제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7편 시리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XRP 코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배경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길, 바로 리플렛이라는 인프라를 분석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바로 막 결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고속도가 필요한 건데 리플렛이 그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 시간, 1편 리플 암호화폐가 아니라 금융망이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리플의 본질, 구조, 정부가 왜 관심을 갖는지 이런 것들 시작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리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봐야겠죠. 2012년인데 그때 비트코인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탈중앙, 혁명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리플은 시작부터 방향이 좀 달랐어요. 금융 시스템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개선하겠다, 진화시키겠다 이런 목표였죠. 파괴가 아니라 개선? 네. 특히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 그러니까 스위프트, 이게 느리고 비싸다는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리플은 이걸 대체할 실시간 국제 송금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은행들을 위한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XRP, 그 토큰 가격만 보시는데 사실 리플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리플넷이라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리플넷이 본체고 XRP는 그 안에서 특정 역할을 하는 부품이나 도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리플렛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크게 보면 첫째는 결제 메시징 기능. 예전에는 엑스커런트라고 불렀던 건데 이게 돈을 보내기 전에 은행끼리 이 돈 보낼 거야 하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고받는 통신망 같은 거예요. 스위프트 메시징보다 개선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핵심 중 하나인데 ODL, 온디맨드 리퀴디티. 우리말로는 주문형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고요. ODL이요? 네. 바로 여기서 XRP가 쓰이는 겁니다. 아, 그럼 모든 리플렛 거래에 XRP가 다 필요한 건 아니네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미국 은행이 영국 은행으로 달러를 보내서 파운드로 바꿔줘야 한다고 해보죠. 근데 중간에 파운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환전 절차가 복잡하면 시간에 걸리고 비용도 들잖아요. 이때 ODL은 XRP를 잠깐 다리처럼 쓰는 거예요. 달러를 XRP로 순식간에 바꾸고 그 XRP를 다시 파운드로 거의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일종의 고속 환전소 역할? 와, 그렇게 중간 다리 역할로 쓰는 거군요. 필요할 때만. 네, 필요할 때만요.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한 통화상 거래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추적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PNC 뱅크나 일본의 SBI 그룹, 산탄데르 같은 금융기관들이 리플렛을 쓰는 이유가 XRP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리플렛 시스템 자체가 기존 스위프트 방식보다 더 빠르고 싸고 편리해서 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XRP 자체보다는 리플렛이라는 고속도로 자체가 매력적인 거예요. XRP는 그 고속도로를 더 원활하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옵션 같은 거죠. 근데 잠깐만요. 스위프트도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GPI 같은 걸로 속도 개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리플렛이 그렇게 압도적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스위프트 GPI도 분명히 개선된 서비스예요. 하지만 리플렛은 애초에 설계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정산과 낮은 비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아키텍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정 거래, 특히 말씀드린 유동성 공급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리플렛 그리고 ODL이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리플렛이 그렇게 잘 나가고 은행들이 쓴다는데 왜 XRP 가격은 크게 안 오르냐? 이런 질문들이요. 네,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사용량 증가와 토큰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XRP 가격은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 규제 이슈 이런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기반 기술인 리플렛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2023년에 리플렛을 통해 처리된 송금액이 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꽤 크죠. 그걸 넘었고 300억 달러요? 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XRP를 사용하는 ODL 본의 비중이 전체 리플넷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에요. 60% 이상이요? 그건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단순히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실제 결제 흐름에 상당히 깊숙이 쓰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 변동성과는 별개로 네트워크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금융 시스템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는 증거죠. 이런 실질적인 사용 데이터가 쌓이니까 뭐랄까 나중에는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도 그냥 무시할 수 없게 되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은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재편하려는 기술 기업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XRP는 그 시스템의 효율성, 특히 속도와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정말 리플과 리플렛에 대한 시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역시 XRP 토큰 가격 너머에 있는 리플렛이라는 금융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였네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시대가 온다면 과연 누가 이 새로운 디지털 돈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제공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XRP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리플넷은 이미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당히 현실적인 후보다. 이 점은 분명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리플의 본질에 대해 파헤쳐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미국 정부는 왜 리플렛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생활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